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차량은요, 연비 가성비의 끝판왕 르노 클리오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차량은요, 르노 클리오라는 차량입니다. 아마 이 차량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깡통은 1,900만원 선이고, 그리고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선에 판매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단종이 된 차량인데 연비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네이버 표시 기준으로 무려 17.1km입니다. 거기다가 1500cc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적인 가성비는 거의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 중에서는 따라올 차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연비가 한 17km, 16km 나오기 때문에 그 차들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굉장히 연비 가성비가 좋죠. 근데 생각보다 이 차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쉽게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상태고, 경쟁 차량으로는 프라이드랑 엑센트가 있는데 그 차량들도 다 단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클리오, 프라이드, 엑센트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예, 해치백 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해치백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해치백 차량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차량 성능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판매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왠지 모르게 해치백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 반면에 자동차 역사가 긴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에는 해치백이 반대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이 르노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얘는 르노 터키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는 차이기 때문에 외제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해치백이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인기가 없을까, 이걸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큰 차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큰 차 타는데 나는 작은 차 탈 수 없잖아요. 같이 이제 큰 차를 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큰 차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소형 SUV의 등장입니다. 티볼리라든지 코나 이런 차량들이 왔기 때문에 해치백 차량을 사느니 차라리 소형 SUV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소형 SUV를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치백은 자연스럽게 현재는 인기가 굉장히 조금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부터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골프라든가 이런 차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현대 포니 같은 경우에도 해치백 차량으로 나왔었죠. 어쨌든 이제 차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사실 이 르노 클리오라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흔한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호불호가 없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전체 엉덩이라든지 앞쪽이라든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뺐어요.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이 타도 이제 스포티하게 타면 좋지만 여성분들이 타면 좀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대리는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성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쪽에 좀 특이하게 본네트 밑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이 르노 마크라든지 이런 쪽에 음각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 돼 있는 것도 튜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순정 차량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앞모습은 조금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게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1,900만원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램프가 다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등이 있는데 이 밑에 등 같은 경우에는 방향등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그쪽 방향으로 불이 켜지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코너링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헤드램프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앞쪽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고, 그 다음에 이제 휠을 볼 텐데, 휠을 보면 일단 여기 르노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르노 클리오의 휠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되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앙증맞고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굉장히 좋으신 오너분이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이런 캘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뻐요. 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도 굉장히 이대리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옆모습을 쭉 보면 옆모습도 이제 굉장히 약간 스포티하면서 날쌔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C필러 쪽은 이렇게 뭉툭하게 엉덩이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좀 토실토실하면서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이 뒤쪽에 문이 스파크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잡이가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약간 츤데레식 문 열기가 가능해요. 동료들이 이렇게 따라올 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무심하게, 딱 무심한 느낌, 이런 식으로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게 뒷바퀴는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캘리퍼가 아니라 드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브레이크는 이것도 특이한 것 같아. 이거 유럽 감성인가 이게? 뒷모습을 볼 텐데 이 뒷모습은 굉장히 빵실빵실 귀엽습니다. 굳이 국산으로 비슷한 차를 찾자면 예전에 스포티지 R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엉덩이가 빵실빵실하게 귀여웠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 있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깊게 나와 있는 느낌은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트렁크 적재 공간은 생각보다 더 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우라를 배기구를 튜닝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밖에 역시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후진 등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쪽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구가 후진 등이 안 달렸다고 하니까 그 점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뒷모습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트렁크를 한번 봐야겠죠. 자, 트렁크 공간을 봤는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더 좁습니다. 이게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재 공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트렁크는 조금 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뭐 어쨌든 의자를 앞으로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 넓어지니까 그런 단점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얘는 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차박 유행하잖아요. 근데 얘가 소형 해치백이기 때문에 앞에 폴딩을 하고 차박을 한다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요 정도로만 보고 앞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탑승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조금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 차가 아까 1900만 원짜리 깡통도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운드가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선한 것 같아요. 보스가 그냥 1900만 원짜리 차량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 점도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차주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비도 좋고 핸들링도 부드럽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을 주행할 때 굳이 꼽자면 아무래도 노면이라든지 이런 밖에 소음이 조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소음이 들어올 때 제일 좋은 처방약은 방음도 방음이지만 사운드 빵빵하게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스 이렇게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커버하면서 재밌는 주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려고 했는데 이 시트가 조금 특이해요. 제가 아까도 앉아봤는데 보통 하나로 다 되어 있잖아요. 가죽이든 레자든. 근데 얘는 이쪽에 이런 천을 썼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투톤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여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워 보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생각은. 그럼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차를 탔는데 일단 시동 버튼이 우리가 아는 여기가 없어요. 한참 찾았는데 요 밑에 쪽에 있더라고요, 시동 버튼이. 그래서 이 밑에로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긴 해요. 수동 기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차량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작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이 중앙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얘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예, 이렇게 팔걸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정확히는 정품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기판을 보면 아날로그 형태인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속도가 표시가 되네요. 뭐 시한성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들긴 하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쪽은 대충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뒷좌석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뒷자리에 탔는데 뭐 예상대로 공간이 넉넉
넉넉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도 조금 불편하고, 저는 머리가 안 닿긴 하는데 키 크신 분들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탄 다음에 뭘 느꼈냐면, 얘가 지금 여기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얘가 이쪽에서 보면 거의 쥐구멍만 해요. 창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형 해치백이기 때문에 이 뒷자리는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이제 혼자 타거나 둘이 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뒤에 누구를 태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시트가 또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르노 클리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르노 클리오가 현재는 이게 단종이 돼서 중고차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얘도 중고차 방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차급이 생각보다 조금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비를 조금 정말 많이 타야 된다, 그리고 핸들링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가족이 1인이나 2인 가족이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로 가성비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 대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르노 클리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